졸업작품 5분반 8조의 스터디움 발표를 맡은 김연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와 그리고 아이디어, 관련 연구, 기술, 기대 효과, 확장성, 마지막으로 멤버 역할과 계획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발병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대부분의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수업에 빠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지만 낯선 수업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업무를 하거나 수업을 듣기에는 집중력이 너무나도 떨어졌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원인들 중 저희가 집중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로 컨디션 관리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비대면 수업 환경,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수업이 지루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또 온라인 수업 혹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저희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스터디움입니다. 이제 스터디움은 공부를 의미하는 스터디와 경기장을 의미하는 스타디움을 융합한 단어인데요. 간단하게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수업의 보조 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 간단한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유도를 하여 졸음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스터디움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수업 도중 사용자의 졸음이 감지되었다, 혹은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 이랬을 때 돌발 미션이 부여가 됩니다. 돌발 미션으로는 화면에 몬스터가 작게 나타나거나 스트레칭 자세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몬스터가 나오는 경우 화면의 위치에 맞게 손을 뻗거나 주먹을 날리거나 혹은 잡는 동작을 사용자가 취하게 되면 이를 인식해서 몬스터가 처치되는 구조이고, 스트레칭의 경우 화면에 나온 이미지와 비슷한 동작을 취해야 클리어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돌발 미션으로 수업을 듣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스트레칭을 도와줘서 졸음을 방지하고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평소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 숨겨져 있는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런 재미 요소를 생각을 해서 저희는 도전 과제를 넣어서 사용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업적을 달성하여 소소한 성취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수 이상 몬스터를 처치했다는 몬스터 헌터, 혹은 일정 시간 내에 빠르게 잠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슬리핑 뷰티, 그리고 졸지 않고 누적 이용 시간이 10시간, 20시간 점점 늘어날 때마다 주어지는 프레시맨, 그리고 시니어, 이렇게 재미 요소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흥미를 이끌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졸음 탐지 분야인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게임이나 스트레칭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웹캠을 통해서 사용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졸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눈을 2초 이상 감고 있다면 스마트워치가 있는 사용자에 한해서 스마트워치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심박수 정보를 같이 활용하여 5초간 2차 판단을 실시합니다. 여기서도 졸음이 지속된다면 돌발 미션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워치에 내재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팔의 움직임을 졸음 판단 요소에 추가를 한다면 더 정확한 졸음 판단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개발 단계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집중력을 높이고 또 졸음 예방을 위한 게임을 제공을 하지만, 사용자가 졸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돌발 미션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사용자의 스트레칭이나 어떤 집중력 향상의 목적보다는 이 사용자가 지금 졸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미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했다, 즉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알람을 울려서 사용자를 깨워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서비스 구조인데요. 사용자는 PC를 일단 기본적인 디바이스로 사용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웹캠 영상을 추출하게 됩니다. 웹캠 영상에서 영상 처리를 통해서 눈동자의 깜빡임과 인체 골격 구조를 찾아내고 중간중간에 미션을 부여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도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졸음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워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의 깜빡임과 심박수 정보를 같이 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의 깜빡임만으로 졸음을 판단을 합니다. 이때 졸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미션을 부여하고 그 미션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반복을 할지 아니면 알람을 울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졸음 시간이나 업적 이런 데이터들은 모두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졸음운전 분야에서 이제 눈의 움직임으로 졸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전자의 눈을 감는 정도와 그리고 호흡 패턴을 통해서 졸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인데,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호흡 패턴을 우리도 한번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호흡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심박수, 그리고 이 심박수를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게임 학습 환경에서 게임이라는 요소가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인데, 이를 통해서 게임성이라는 요소가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이를 저희 서비스에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영상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말씀드리면 웹캠 영상에서 눈의 깜빡임 수치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EAR 기법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깜빡임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오픈소스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왼쪽 아래에 보이는 예시처럼 졸음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내린 후에 추출한 깜빡임 정보를 가지고 그 저희가 정의한 정의에 맞게 분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졸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 작업으로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KNN 알고리즘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지로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활용할 소스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인데, 눈을 뜨고 있으면 뜨고 있는 채로 인식이 되고 눈을 감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를 탐지해서 경고가 울리는 구조입니다. 이를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서비스에 맞게 수정을 해서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졸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정보를 PC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운영체제인 타이젠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타이젠을 통해서 액세서리의 정보를 받아오는 SAP로 데이터를 PC로 가져온 뒤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웹캠 영상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부분인데요. 영상 처리 과정에서 오픈포즈 소스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신체 골격 구조를 인식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가져온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미리 스트레칭 동작과 주먹을 내지는 동작 이런 거를 정의를 해놓은 뒤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류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이 베이스를 이루고 여기에 게임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인 파이큐티 위젯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파이큐티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지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위젯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랜덤한 시간과 위치에 미션을 부여를 해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자연스러운 스트레칭과 집중력 향상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인데요. 이제 오른쪽이 화면에 나타난 위젯의 동작이라고 했을 때 왼쪽처럼 액션을 취하게 되면 두 동작을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맞다면 통과.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아예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업적 달성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를 합니다. 저희가 만약 이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졸음을 예방할 수 있고, 만약 졸더라도 알람을 통해서 깨워주기 때문에 학생은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돌발 미션을 통해서 더 높은 학습 만족도와 성취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스터디움을 단일 클라이언트로 개발을 해서 수업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할 예정이지만 향후에 서비스의 확장성과 마케팅적 요소를 고려를 해서 스터디움을 솔루션화하여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를 따로 두어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관리하고 또 미션을 특정 사용자에게 부여하거나 그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동으로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8조 같은 경우에는 김현수, 임세혁, 이승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멤버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각각의 기능에 들어가는 EAR, 심박수, 골격구조 정보들을 얻고 각 기능에 맞게 수정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졸음 분석, 위젯 사용과 PC와 웨어러블 기기 간의 연결 그리고 행동 골격 분석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한 뒤에 전체적으로 이 개발된 모든 것을 합쳐서 다 같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름방학 기간에 필요한 각자의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과 2학기를 거쳐서 오픈소스를 수정을 해서 저희 서비스에 맞게 개조를 하고 이후에 피학기제가 끝난 시점부터 겨울방학까지는 각 기능들을 합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며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학기 이후부터는 저희 조금씩 수정을 거치면서 문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5분 반 8조 스터디움의 발표자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